Way to Greatness.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정상까지 함께 갈 데니얼 정 영어 강사 정동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보느냐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풀이하시는 시간에 저도 같이 한번 풀이를 해봤는데 이번 정말 역대급이라고 불릴 만큼 어려운 문항들이 많이 출제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굉장히 제 입장에선 반가울 수 있었던 부분은 출제 경향이 저희 실전 모의고사에서 예측했던 것과 같이 선지의 추상성이 높아졌다든지 혹은 준킬러 문항이 조금 더 어려워졌다든지 하는 방향성의 또 궤를 저희 실전 모의고사와 같이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빠르게 또 고오답률 문항들만 한정해서 먼저 해설 강의 올려드리고 남은 문항들에 대해서도 빠르게 해설 강의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답률 먼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순서 문제가 오답률 1위를 차지했는데 참 특이한 점은 3점짜리 순서 문제가 아니라 2점짜리 순서 문제가 오답률 1위를 차지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죠. 일단 오늘 지금 이 영상에서 우리가 살펴볼 거는 빈칸 문제, 오답률 2위 문항을 한번 먼저 살펴볼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3점짜리 문항이 아닌 2점짜리 빈칸 문항이 또 오답률 2위를 차지한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거는 킬러 문항을 조금 난이도를 낮춰라 라는 기조에 더불어서 준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왔음을 명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일단 바로 한번 풀이 들어가 보고 여러분의 선지에 어떤 부분이 보완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볍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또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문항들조차도 에이펙스 풀이법과 함께라면 괜찮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 저희는 항상 정보 탐색의 글 읽기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작정 처음부터 읽는다고 글이 읽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포스터를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정보가 뭔지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드리겠습니다. 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빈칸 부분 위주로 먼저 analyze, 분석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뭐의 주의에서 대명사의 주의에서 제가 대명사라고 써놓긴 했지만 저거는 뭐랑 치환해서 보셔도 된다. paraphrasing. 여러분이 빈칸 부분을 분석한다 하면은 그 부분에 paraphrasing 된 표현들은 전부 다 원래 표현으로 돌려놓고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단적으로 대명사에 써놓은 거고 he라고 쓰여 있으면 그 남자네 할 게 아니라 어떤 남자인지를 파악하셔야지만이 그 부분을 분석했다 혹은 분석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라는 거 유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나면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31번 문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정답 윤곽 하나가 보입니다. 그것 통해서 우리는 examine, reading하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거다 해서 에이펙스 풀이법 한번 적용시켜서 풀이하는 거 모습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도식화해서 쭉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로 빈칸 부분 먼저 분석하되 pronoun 주목해서 paraphrasing 된 표현들 주목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분석해 볼 거고요. 분석한 다음에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답 선지 하나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엔 examine, 검토하는 거 쭉 과정 한번 훑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답 선지 선택하시고 최후엔 항상 검토 및 수정까지 하는 모습 한번 빠르게 살펴볼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포스터를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명확하게 빈칸을 찾아야 한다는 데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부터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빈칸 부분 먼저 읽고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떤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빈칸 부분 보죠. In the digital environment, 디지털 환경에서는 the medium, 그 매체라는 게 is not part of the 빈칸 blank. 그렇죠? 매체라는 게 이 빈칸이라는 거의 부분이 아닙니다. 이 말투가 어떤지 느껴보셔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이 말투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그래머 포인트에서 오는 거죠. 이 정관사들. 제가 이 문장을 매끄럽게 읽었을 때 느껴지는 느낌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도 이 느낌이 꼭 받으셨어야 됩니다. 디지털 환경, 그 디지털 환경이라는 곳에서는 그 매체라는 게 빈칸의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을 읽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뭔가요? 자, 디지털 환경에서는 매체라는 게 빈칸의 부분이 아니라 그럼 다른 환경에서는? 이게 지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디지털 환경이라는 곳에서는 매체라는 게 이렇다, 뭐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하니까 이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 매체라는 거는 이 빈칸이라는 부분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근데 이런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셔야 된다고요? 그럼 다른 환경에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환경에서는 어떨까? 자, 이런 말에 썼다는 것 자체가 한국말로 쓰여 있으면 여러분이 더 명확하게 느껴지셨을 텐데 그래머 포인트 잘 쫓아서 읽어보시면 영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들립니다.
있잖아. 그 디지털 환경에서는 그 매체라는 게 빈칸의 부분이 아니다. 그럼 다른 환경에서는 빈칸의 부분이 맞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다른 어떤 환경에서는 이 미디어라는 게 빈칸이라는 거에 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 전개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저희 커리에서 강조드리는 에이펙스 풀이법이고 또 더 리딩 컴프레hen션 초반 커리큘럼으로 돌아갔을 때 배우는 영어에 대한 식스 센스 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해서 이 정도 머릿속에 수립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뭘 찾고자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시고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진짜 다른 환경 얘기가 나오나? 찾아보시면 되고 이 빈칸이라는 게 뭔지 그 환경이 두 환경을 모두 다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추적할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는 정말 높은 확률로 이 빈칸 부분 근처에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정보랑 어울리는 어떤 글은 당연하게도 그 주변에 분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하게 역추적해서 올라갈 거라는 거. 올라가던 과정에서 또 필요한 정보가 생기면은 또 더 올라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끝까지 올라가셔도 별로 상관없다라는 거. 올라가 보죠. This is clear. 이거는 명백해요. 자, 이거라는 표현도 읽자마자 이게 뭐지? 라는 생각 들으시면 좋습니다. 앞부분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 근데 뭐가 어디서 명백하냐면 in the analog environment,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나왔지. 뭐가 나왔어? 디지털 환경이라는 거에 반대말로 아날로그 환경이라는 게 나왔네.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무슨 표현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 자,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디어라는 게 빈칸의 부분이 아니래. 근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미디어라는 게 빈칸의 부분이래. 이런 식의 내용이 전개될 거라는 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지 봅시다.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자, 근데 analog environment은 어떤 environment냐면은 the information content, 그 정보의 어떤 컨텐츠라는 거, 정보 컨텐츠라는 게 in is inextricably fixed to the physical medium. 미디엄이라는 표현이 진짜 나왔죠. 자, 우리 뭘 할 수 있어요? 천천히 정리해야 돼요. 빈칸 부분이 있고 우리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디지털 environment에서는 미디엄이라는 게 빈칸의 부분이 아니다. 근데 반대로 analog environment에서는 자, 미디엄이라는 거에 뭐가 그렇게 찰싹 달라붙어 있대? information content. 우리가 뭐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analog environment에서는 미디엄이라는 게 다시 미디엄이라는 게 information content, 정보 컨텐츠라는 거랑 찰싹 붙어 있다는 의미구나. 그럼 우리는 사실 여기에 뭐에 상응하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걸까? information content. 이게 사실 전부입니다. 천천히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요? 빈칸 부분이 있고 뭘 찾아야 되는지를 설립하는 거예요. analyze 하는 거죠. 근데 뭐의 주의에서 P, pronoun. 근데 여기서는 pronoun은 없고 pronoun은 제가 뭐랑 치환해서 생각하셔도 좋다 했죠? paraphrasing. 바뀌어 있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감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은 겁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디어라는 게 빈칸의 부분이 아니더라. 읽자마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그럼 다른 환경에서는 어떨까에 대한 생각이 드셔야 되는 거고 앞부분 보니까 명확하게 나온 게 아날로그 환경이라는 거에서는 이게 명확하대. 근데 아날로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래? 정보 컨텐츠라는 게 정말 복잡하게 어디에 붙어 있냐면은 피지컬 미디엄 매체라는 거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그럼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자, 디지털 환경에서는 미디어라는 게 이 빈칸 부분이 아니었지만 애널로그 환경에서는 미디어라는 게 인포메이션 컨텐츠라는 거랑 찰싹 달라붙어 있다. 이건 명확하게 대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빈칸 부분을 읽기만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빈칸 부분에 들어갈 답이 앞에 나온 애널로그 인바이러먼트의 어떤 서술을 보고 나서 여기도 인포메이션 컨텐츠에 어울리는 상응하는 표현이 들어가야겠는데 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선지에 들어가 보시면 정답 윤곽이 보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번 플랫폼. 사실 1번이랑 2번 선지를 골랐다는 건 지문 자체를 조금 잘못 읽으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잘못 찍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앞에 지금 대조되는 느낌은 찾았는데 뭐랑 대조되고 있는지 잘못 찍으신 겁니다. 플랫폼이라는 것은 매체입니다. 마찬가지로.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죠. 방송 플랫폼 이런 단어를 떠올려보자면은 해서 얘는 오히려 미디엄 쪽이랑 동의어로 쓰인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는 미디엄이라는 말은 이미 디지털이나 애널로그나 둘 다 공유하고 있는 표현이었고 그 반대 표현에 매칭시켜서 답을 찾아야 되는 어떤 구성이었습니다. 똑같이 스토리지 같은 거를 답으로 고르셨다면 뭐가 아쉬운 거냐면 이건 저장이라는 느낌은 마찬가지로 보관하는 어떤 포인트라든지 스팟의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마찬가지로 차라리 얘는 information content라는 표현이랑 어울린다기보다는 플랫폼이나 미디엄이나 스토리 이 세 개가 약간 동요로 엮였다는 거. 제가 생각했을 때 1, 2번 중에 답을 고르셨다면 이거는 뭔가 플랫폼에 상응하는 언어를 다시 미디엄에 상응하는 언어를 찾으시려다 보니까 1, 2번의 오답이 나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라고? information content, 정보 컨텐츠라는 거랑 어울리는 단어를 골라야 됩니다. 정보 컨텐츠랑 메시지 어떤가요? 메시지라는 게 정보 컨텐츠를 담을 수 있다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적어도 플랫폼이나 스토리지는 명확하게 X를 칠 수 있는 거고 메시지에서 동그라미를 바로 치는 게 아니라 세모 정도는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정보를 담고 있는 컨텐츠 그 자체니까. 여러분, 요즘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선지의 추상성이 정말 강해지고 있습니다. 뭔가 조금이라도 유사성이 보이는 선지면 마음을 좀 크게 열고 세모 정도는 쳐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거, 챌린지. 갑자기 도전, 어려움 이런 말이 많이 안 되지. 정보 컨텐츠랑 챌린지가 어떻게 어울리는 말이야. 마지막으로 정보 컨텐츠랑 변형이란 말이 어울려? 안 어울리죠. 굳이 찾아보자면 우리가 에이펙스 해서 명확하게 정보 설정하고 이 어떤 식이 완성되고 나면은 비슷한 단어를 골라보려고 해봤자 3번밖에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러고 나서는 우리가 리딩하는 게 아니라 뭐 할 거라고? examine, 검토할 거라고.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3번으로 일단 정답 윤곽 잡았다라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면 되고, 처음부터 가보죠.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어떤 디지털 보존이라는 거에 의해서 혹은 다시 디지털 보존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이 어떤 질문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너 뭐 보존하려고 하는데? 라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존하려고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너가 디지털 preservation이라는 걸 진행하고 싶다면 그렇다는 얘기였고요. 다음 거. This is clear. 이건 명확하대요. 근데 이건 뭘까? 당연히 지금 저장하고자 하는 대상이겠죠. 저장하고자 하는 대상은 오히려 어디서 명확하다? Analog environment.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저장하고자 하는 대상이 명확해진대. 그건 뭐라고? 다시 애널로그 인바이러먼트라는 건 뭔데? 정보 컨텐츠라는 게 착 달라붙어 있다는 거죠. 어디야? 피지컬 미디엄에. 자, 정보 컨텐츠라는 거를 아날로그 환경에서 쓰고 싶을 때는 우리가 진짜 써 내려가는 어떤 매체라든 것이 무조건적으로 결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물리적인 거로 표현한다면 종이 옮겨 쓴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별다른 방법이 없이 하나로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정보랑 우리가 쓰고자 하는 매체랑 그 둘은 명확하게 결합돼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은 애널로그 environment에서는 명확하다는 얘기를 해준 거고요. 다음 넘어가서. 네, in the digital environment, 근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어떻다? 이 매체라는 건 반드시 뭐의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뭔가 보존해야 되는, 다시 우리가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매체랑 같이 묶어서 볼 수 있었던 그 어떤 컨텐츠라는 걸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갔을 땐 반드시 그것의 부분이 아니다라는 식의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지금 떼어놓으면 되는 거죠. 뭐랑 뭐래? 우리가 물리세계에서 써놨던 거. 물리세계에서 뭐 썼어? 제가 종이 위에 글 쓰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아날로그 환경에선 이 두 개가 하나라고 했어. 근데 디지털 세상으로 가면은 반드시 그 매체라는 게 하나가 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럼 뭐만 남았어? 글만 남았죠. 이게 지금 인포메이션 컨텐츠인 거고 선지에서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천천히 정리해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차라리 여러분들이 2번이랑 3번을 고민했으면 조금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왜? 얘도 뭔가 인포메이션 컨텐츠의 느낌은 있거든. 근데 실제로 오답률을 한번 볼까요? 오답률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고민한 선지는 1번 혹은 2번입니다. 3번이 아니라. 이건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명확하게 잘못 찍으신 거예요. 뭐로? 플랫폼이라는 단어로 다시 여러분이 지금 뭐로 오해하신 거냐면 여기서 미디엄이랑 단어랑 어울리는 단어를 찾으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답이 잘못 간 겁니다. 1, 2번에 고민하셨다는 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너무 문제 구조가 어렵네요, 선지 추상성이 심하네요, 사실 그런 거에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2번이랑 3번 중에 고민을 하셨다면 그거야말로 이제 나는 이제 뭔가 좀 더 선지의 추상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정도의 단계에 오른 거는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해서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거 명확하게 가셔야 돼요. 우리는 포스터를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지 빈칸 부분 먼저 분석하면서 대신에 paraphrasing된 표현은 다시 잘 풀어서 머릿속으로 이해해 가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될 정보를 수립하고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문제 풀이하시면은 어려운 이런 오답률 높은 문항들까지 명확하게 풀이 되시리라고 제가 한번 장담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저희 커리큘럼 따라와 주시길 바랄게요. 천천히 또 천천히 다시 한번 여러분이 정상까지 가는 그날까지 제가 옆에서 열심히 응원하는 그런 강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강사 데니얼 정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